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중국 비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속 통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자, 발음이 안 좋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패스트 트랙, 신속 통로, 초청장 등등등이 여러 한인 커뮤니티나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카페 등등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속통로 혹은 초청장 등이 있으면 지금 중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곳에서 저런저런 소리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어디에서는 중국으로 입국을 했다고 하고 누구누구는 요러저러하게 중국을 입국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초청장을 받아 지금 비자 수속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내가 가야 하는 지역의 한인회나 상공에는 전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나만 모르고 있다가 혹시 다 들어가는데 나만 중국을 못 가는 상황이 되나? 이런 대충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전화만 해도 8통, 그저께 받은 전화가 5통, 오늘도 벌써 2통을 받았고요. 계속 여기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 중국 각 지역에서 전세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소문들이 적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곳에 확인을 해본 결과 참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며칠 동안 참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요거 먹을 것이 뻔한 내용인데 이거를 굳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 고문이 남발되는 것과 그로 인하여 또 다른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게 되는 관련된 업계, 상공회 등등등에 일하는 분들이 너무 고통 아닌 고통을 당하게 돼서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나열을 해봅니다. 결론을 나열한다는 말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아래에 열거해드리는 어느 절차 중 한 단계도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은 신속 통로이든 일반 초청장이든 아예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열거하는 단계는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중요한 단계이지만 앞 단계의 일이 실행되지 못하면 뒷 단계는 당연히 진행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현재 일반인이 중국을 입국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인이라고 한 이유는 공무, 외교, 예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로 통칭합니다. 제1단계 중국 회사가 초청장을 신청하고 지방정부는 초청장을 발부합니다. 2단계 주한 중국 영사관에서 임시 상무비자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출국 72시간 내에 한국에서 PCR 검사 등 핵상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단계 정기편이든 전세기편이든 비행편으로 중국 입국을 합니다. 5단계 중국 내에서 2일 혹은 14일 동안 100% 자비로 격리시설에 체류하여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이동, PCR 검사 등등은 100% 자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6단계 초청장에 명시된 장소 및 지역에서만 거주 및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의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정부의 초청장. 이 초청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입국에 해당하는 초청장과 신속통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신속통로 초청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초청장은 반드시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지방, 그 지방의 시나 시전급의 상무국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초청자는 해당 지방에 소재한 회사의 명의로 약 8가지에서 10가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여야 하고 그 접수를 받은 시정부는 성정부로부터 해당 인원의 초청 허가를 받아서 초청자 및 피초청자에게 초청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피초청자라 함은 중국에 입국할 사람, 중국에 입국할 대상자입니다. 초청자의 자격 요건, 다시 말해서 중국 회사의 자격 요건 중에는 상공회나 한인회 등의 단체 명의는 안 됩니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도 안 됩니다. 대표처나 분공사 등의 명의도 안 됩니다. 법인 등이 아닌 NGO나 주된 기구가 아닌 경우 등도 안 됩니다. 학교 등에서 학생을 초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부모가 동일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유학비자 소지를 한 유학생의 단독 입국도
안 됩니다. 위에 열거한 사람들 이외에도 초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극히 협소합니다. 특히 학생은 3월 28일 이후 중국 경외에 체류하였던 학생들은 대학교 포함입니다. 그 이후에 사전에 학교의 허락과 동의 없이 중국을 입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퇴학 처리가 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이 중국에 돌아오더라도 사전에 학교의 허락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초청자는 준비 서류 중에 납세 증명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세 증명의 납세 실적이 초청 회사의 초청 능력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피초청자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거를 초청자가 감당을 하여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납세 증명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서류 중에 피초청인이 중국에 들어와야 할 사유서를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이 명확하게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는다면 초청장이 발급될 가능성은 대단히 적습니다. 이 사유서 중에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피초청인이 중국에 입국하는 이유가 초청인, 다시 말해서 중국 회사 및 중국 국가의 이익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이걸 약 60페이지에 걸쳐서 증빙 자료와 거래 계약서, 그동안에 이 사람이 했던 기술적인 능력 등등등을 약 60페이지에 걸쳐서 제출하고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상공회 등에 제출하는 피초청인, 다시 말해서 입국 예정자의 여러가지 구구절절한 개인적인 사유는 아무런 도움도 못 됩니다. 이거는 접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초청장은 일반 초청장일 경우에 중국에 입국을 하면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이 격리되는 동안에 호텔비, 식사비, 2번에 걸친 핵산검사비, 중국 내 운송수단 등은 100% 자기 부담입니다. 항공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비용이 최소 약 한 10,000위안 이상, 한 15,000위안까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 만약에 본인이 감염되었다거나 감염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용, 또 이로 인해서 주변의 감염 요소에 대한 방역비용 등등의 손해배상도 본인이 담보하여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초청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신속 통로 초청장의 경우 중국 입국 후에 하루나 이틀 동안 격리가 됩니다. 14일 격리가 아니고 하루 이틀 동안 격리를 한다고 해서 신속 통로입니다. 이 하루 이틀 격리된 후에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핵산검사에 이상이 없을 때만 초청장에 명시된 직장이나 숙소로 이동 가능합니다. 숙소와 직장만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나 초청장에 명시된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벗어났다가 발생되는 일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초청장을 발부받고 나면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서 임시 상무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명 M비자입니다. 임시 M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국의 회사 혹은 입국 예정자, 피초청자에 대한 심사 및 검토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초청장이 있다고 비자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장 받았으니 비자 받고 중국 들어가면 된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거류 허가증이나 기한이 남아있는 비자가 있어도 임시 상무 비자를 새로이 받아야 합니다. 3월 28일 이후로 그 전에 받았던 모든 거류 허가증이나 비자는 유효가 잠시 정지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되었다는 종료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새로운 비자인 임시 상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임시 상무 비자를 발급을 받고 나면 비행기 예약을 해야 되죠. 근데 비행기가 많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전세기가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제 전세기가 없다거나 중국으로 들어오는 정기 항로편의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비행기표를 구했다 그러면 비행기 출발 72시간 전, 그러니까 72시간 이내입니다. 7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핵산 검사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다 끝나고 네 번째, 자, 비자까지 끝나고 핵산 검사까지 끝났으면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야죠. 중국에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현재 한국에서 중국으로 운항하는 정기 항로편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지역, 다시 말해서 초청장이 발부된 성, 지금 썬전 같은 경우는 광동성이겠죠. 광동성으로 오는 정기 항로편이 아닐 때는 탑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동성에서 발급된 초청장을 가지고 상하이로 가는 비행편에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실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초청장에 명시된 지역 성급 이내에서는 거주할 수 있으나 성간 이동은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절강성이나 강소성 등 현재 정기 항로편이 있는 지역에서 초청장으로 입국을 한 후에 광동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가 정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급 초청 지역이 아닐 시에 탑승이 불가할 수 있으며, 광동 지역은 현재 정기 항로편이 없으므로 개별 이동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광동에 개별 입국한 한국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00% 그렇다가 아니고 이거를 확인을 해주는 기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세기입니다. 전세기는 해당 지역으로 입국 후에 검역당국의 격리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전세기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국 입국 후에 시나 구, 전 그 지역의 방역 당국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를 실시합니다. 신속통로는 2일, 일반 초청장은 14일인데 거의 다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하는 도중에 핵상검사 2번을 해야 되고, 초청장에 명시된 업무 혹은 체류 사유 등의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이거는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해도 된다가 아니고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로는 전세기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와 병행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청장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전세기에 탑승할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고, 초청장 발급 서류가 단체로 같이 접수되어야 하며, 초청장을 발급받고 나서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 내에서 핵산검사 완료 후에 전세기를 탑승할 때까지, 그리고 중국 입국 및 격리되고 검사하고 방역 시스템까지 동일한 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처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국 후에 호텔을 따로 사용한다든지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기에 빈 좌석이 만약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나 이전에 별도로 초청장 받아가지고 비자 발급 받은 것이 있는데 그동안 비행기가 없어서 중국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세기 빈 좌석에 나 좀 태워주세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초청장으로 발급받은 비자가 있는 승객을 탑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탑승 인원 목록에 있는 사람만 전세기를 탑승하게끔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L사나 S사 등등 대기업 전세기 등이 비행기 한 대에 40-50명만 타고 와서 좌석이 텅텅 비었는데도 왜 그냥 빈 비행기로 왔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나 태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방역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초청 과정에 없었던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탔을 때 방역이나 검역에 대한 책임을 전세기를 띄우는 주체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이런 위험 감수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세기에 처음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전세기는 항공 요금을 책정을 할 때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한 대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당 10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 한 대당 100만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000원씩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격 미달이나 가진 폭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탑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100명의 좌석에 100명이 다 못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탈 수도 있습니다. 50명이 100명분의 비행기 요금을 오롯이 나누어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100만 위안짜리 비행기다. 거기에 50명이 탔다. 그러면 1인당 2만 위안씩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오실 본인들이 다 나누어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세기는 정기 항로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한번 뜨려면 여러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가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초청장 준비할 때 운항 허가를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정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민항국, 군, 양국, 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운항 허가가 쉽게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출발 예정 일자 하루나 이틀 전에 운항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항 허가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민항국에서 전세기의 운항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강동성으로의 입국은 요원합니다. 다섯 번째, 전세기로 중국 입국을 하였더라도 공항 도착 이후에는 중국 검역당국의 검역 및 격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기의 경우 미리미리 방역 절차 및 거주 호텔을 지정하는 등의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 중에 호텔이나 공항 소재지의 지방정부에서 그래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단계에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상공회나 한인회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이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꼭 입국을 하셔야 되는 절절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결심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참 옆에서 보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중국에 입국을 했어도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초청장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꼭 출국을 해야 하는지, 연장이 가능한지, 초청장에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등등등은 지금 현재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초청장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되면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30일에서 90일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지금 현재 나는 중국에 들어와야 될 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 상공회가 준비하는 초청장이나 전세기나 이런 거에 관련된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 위에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저 위에 5, 6단계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하기에는 어렵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예 문의도 삼가하시길 권합니다. 정말 이분들 전화 한 통화 받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욕먹을 소리 같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들이 만연하면 그나마 좋은 혹은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초청장 발급이 가능한 인원들이 선전에 먼저 입국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다음 그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을 때 그때 2차, 3차로 점차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지, 지금 현재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무작정 되든 안 되든 서류부터 접수해보자고 기준도 되지 않는 명단을 잔뜩 제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공회나 상무국, 시, 외사, 판사처 등이 과한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서 초청장 발급률이 많이 떨어진다면 이 이후에 이 같은 일은 다시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초청장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지 않겠습니까? 크던 작던 간에 중국 내에서 사업 기반이나 생활 기반이 있었던 분들은 벌써 반년 가까이 왕래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만, 중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지만 말로는 차마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중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잘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중국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비자나 하시는 사업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아본드였습니다.